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SK텔레콤이고요. 지배구조, 실적, 자회사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내용 의 종목 리포트인데요.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SK텔레콤의 기업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 통신업종 살펴봤고요. 화요일부터는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볼 수 있을지, 그중에 오늘은 SK텔레콤을 자세히 좀 뜯어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지배구조 개편 시사점이라는 3월 29일 발간된 메르츠증권의 리포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개선과 자회사 평가라고 하는 4월 6일자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첫 번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국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또 다른 한 축,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의 골자로 주주총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배구조 개편은 현재 SK그룹 자체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투자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K의 현재 손자회사 격인 SK하이닉스를 이제 SK하이닉스도 뭔가 투자 또는 인수합병, M&A 쪽으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지배구조상 손자회사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활발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의 골자는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올라오는 자회사의 지위를 갖게 되고 뭔가 투자나 인수합병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얻게 하기 위함,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까지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될지도 이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SK하이닉스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인수합병 추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만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14일 정도, 15일, 16일께 SK텔레콤 사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 작업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올해 말 조세특례 제한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행위 요건이 조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이제는 진행이 될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 상반기 안으로 조금 빠르게 시행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을 통신업종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을 보셔야 되고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인수합병, M&A 진행을 하기 위함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지분 공개 매수, 결국 SK와 SK텔레콤 지주회사 간의 합병,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SK의 주가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의 주가는 내려가야 오너 일가에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당연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지주회사로 분할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업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수록 SK 또는 오너 일가의 현물 출자에 따른 신주 배정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오너 지분율 희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여차 설명들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의 주가를 일부러 누를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SK텔레콤의 주가가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부 중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SK 주가가 높아져야 오너 일가에게 좋다. 이러한 단순 산식도 일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 개편들에 있어서 왕왕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지만 SK그룹주의 SK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의 주가는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산식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 향후 전망 괜찮다. 앞으로 지배 구조 개편이나 아니면 자회사,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펀더멘털을 통해서 주가는 반영될 것이고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로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됐을 때에 합쳐지는 시총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SK텔레콤 조정 심하다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내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적과 자회사 평가를 보면요. 현재 SK텔레콤 여전히 이동통신 사업 쪽에서 전 부문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 기조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동통신 부문에 있어서 5G 가입자 증가를 바탕으로 본격 반등할 전망이다라고 현재 SK증권에서 4월 6일 리포트를 발간을 했지만 이미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주주총회와 맞닿아서 주가는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한번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올해 지배구조 개편도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스토어라고 하는 구글 플레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공급 판매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보안 전문 기업이죠. ADT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과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는 우버와 협력을 하겠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회사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탄한 자회사와 우버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ADT나 원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상장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의 성장 동력 또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긍정적일 전망이다라고 리포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할로 부각될 자회사 가치 결국 미디어, 융합 보안 ADT죠. 이커머스 11번가, 모빌리티, 우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회사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동통신, MNO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ADT, 원스토어, 11번가, 우버와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까지도 탄탄한 자회사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의 합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유력해 보이는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됐을 때의 합산 시총은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높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5G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통신 3사 중에 46%를 넘기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 기본적인 일, 그리고 앞으로 자회사의 일까지도 좋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지배구조 플러스 실적 플러스 자회사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면 20년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6%, 길어야 7.8%, 높아야 이렇게 좀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부터 7.9%, 3분기에 이르러서는 8.4%까지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영업이익 여전히 증가세고요. 영업이익률은 6.8%에서 올해 8.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SK텔레콤의 관심은 꾸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편을 좀 살펴보면 현재 20년도 말 기준으로 SK는 오너 일가가 SK를 지배하고 SK가 그 아래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텔레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 아래에 SK하이닉스와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11번가, 브로드밴드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원스토어나 에이디트 캡스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티넷 모빌리티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컨텐츠 웨이브 OTT 시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11번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장에서 IPTV를 담당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도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하필이면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있고 SK 그리고 자회사 SK텔레콤 그리고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SK하이닉스의 투자나 인수합병, M&A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현재로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았는데요. 현재는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결국 SK의 손자회사로 SK하이닉스가 들어있는데 SK텔레콤 중간 지주회사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SK와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 합병된 중간 지주회사가 탄생이 되고 SK텔레콤은 사업회사로, 통신부문 등의 사업회사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이 부분으로 자회사 지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투자, 인수합병, M&A를 진행할 수 있는 지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주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의 골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통신업종 그리고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SK하이닉스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요. SK텔레콤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현 구간대가 일부 SK텔레콤이 가보지 않았던 길 또는 통과하지 못했던 그 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격대로 본다면 28만 5천 원 또는 30만 원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그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야 할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이 통과되고 투자회사 그리고 사업회사가 합산된 시총으로 따지면 결단코 30만 원은 통과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 대부분 중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한 그리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온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결단코 어렵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에서는 가격적으로는 너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SK텔레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한 이후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뭔가 투자나 M&A가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도 나는 볼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더라도 26만 원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선에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일부 안전한 가격대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한번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SK텔레콤은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실적, 그리고 탄탄한 자회사 이슈까지도 받는다 한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배구조 개편은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으니 잘 지켜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리포트 두 가지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과 함께 이번 주에는 통신 업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장이 열려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SK텔레콤 리포트 살펴보았습니다.